아, 다 들리시죠? 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포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포아이급 생협회 이사장 권경숙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까 안팎으로 많이 고단들 하시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포시의회 의원님이신 오강현 의원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혜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시민협치 담당관 이진관 과장님, 김수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걸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분이시죠.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강민수 센터장님. 네. 평택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경아 센터장님,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김유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시 일꾼이고 사회안전망이신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일이 호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저희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포시 의원이신 오강현 의원님. 네. 그냥 수행을 하겠습니다. 아, 네. 수행을 할까요? 마이크를 주시면 좋고. 예, 지금 소개받은 김포시의 부의장입니다. 오강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다가 그 구도를 보니까 아침에 제가 또 김치 봉사를 나오는 바람에 고춧가루가 구두에 묻었네요. 올해 김치를 6번째 봉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를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회적 경제를 저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극화죠.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이 사실은 기업 중에서 99.9%를 차지합니다. 대기업은 0.1%, 0.01% 뭐 이 정도 0.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본이 집중되는 건 다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렇게 9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본의 밀집도는 0.1%의 대기업이에요. 양극화가,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기업 숫자로 또 기업의 자본의 숫자로 보면은 아주 극대화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양극화의 사회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역경제도 그렇고요. 이게 사회적 경제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또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됐죠. 그래서 김포에는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런 오늘
활성화 토론회도 주최를 해주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많은 사회적 경제를 실제 현장에서 몸담고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촌에도 인큐베이터 몇 기까지 지금 수료가 돼 있습니까? 23기. 제가 몇 번 가서 축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인큐베이터를 잘 그래도 23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센터장님도 아까 와 계신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시의 현실은 어떨까? 사실 제가 부의장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또 인큐베이터를 더 확대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4일부터 저희가 정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는지는 또 따져보고 또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만 심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 와 계신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제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는 저는 사회적 재투자라고 봅니다. 투자라고 봐요. 이게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해서 지금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증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투자적 개념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공적 기관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다시 뭔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재투자가 필요한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쉽게 우리가 활성화를 많이 시켰던 지역화폐 같은 경우를 더 활성화시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포는 소상인들에 대한 또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점점 경기가 어려운데 공적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우리 김포에서도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또 사회적 경제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시간은 많지 않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좋은 고견들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님과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론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 입장에서 정말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이셨고요. 다음에는 의원님 여기 참석자로 한번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메이 의원, 죄송한 말씀인데 다 좋은 말씀들인데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메이 의원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포시의원 유메입니다. 오늘 이 김포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로 오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좀 속상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 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에 대한 가치를 하는 게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앞에 단편적인 것들에 가려져서 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반대로 퇴행하는 것 같은 이 생각이 저도 참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도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만 단위별로 최소 60%에서 90%까지 지금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회기 들어가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김포시도 예비 사회적 기업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삭감이 되고 사회적 경제 관련된 모든 예산이 전체 다 삭감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속상하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 사회적 기업이 그렇잖아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일반 분들이 10명이 일할 것을 우리 좀 사회적 약자분들과 함께하면 거의 3배 정도의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도대체 누가 감당해야 되냐? 이것이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공기관과 정책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가치의 개념을 완전히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들이 참 속상하게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와 의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고 심의할 수는 있지만 늘릴 수 있는 기능은 없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왔는데요. 오늘 이 토론에 저도 잘 경청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더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우리 행정을 맡고 계시는 김포시 시민협치 담당관이신 이진관 과장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협치 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광현 부의장님 참석해 주시고 또 유명 의원님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 사회적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마치 제가 이제 여기 온데 제 속마음은 죄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건 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금년도가 심각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고 경기도도 삭감이 됐고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로 그 세입원이 줄고해서 삭감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그마저도 또 우리 사회적 경제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다고 자부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활성화 방안도 먼저 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 좋은 거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나름대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한 198개 김포시에 지금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98분이 다 오시진 않았지만 뭐 대표로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지금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저희도 발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도 많이 협조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관에서 이런 많은 협조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힘을 합해서 잘 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더 잘해야 되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네트워크 상생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영대 대표님 이사님 하겠습니다. 네.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예상을 못 하셔도 다 길게 하시던데 좀 짧게. 원하게 왔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에는 저희 같은 상생연대 사회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이끌어왔습니다. 김영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토론회를 위해서 사실 뭐 저희 국회의원님, 의원님들은 안 오셨지만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초청장이나 여기저기 보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살려고 같이 움직이는 거, 어떤 가치를 존재한다는 거, 문제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희 여기에 양촌신협의 조정석 전무님도 와 계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협이라는 존재가 되게 든든한 그런 배경이죠. 네, 우리 조정석 전무님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마이크 잡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는 신협동조합은 여러 사회적 기업의 금융의 문제를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시스템적인 문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회적 경제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굵고 짧은 인사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 사실은 여기 오니 반가운 분들의 한마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한 말씀씩 다 듣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토론회 할 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는 상생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순희 상임이사님이 해주시겠고, 그리고 토론회 좌장은요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강민수 센터장님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회는 평택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경아 센터장님,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김유진 팀장님, 그리고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경익 센터장님,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의 엄선덕 이사장님, 농협법인 주식회사 이원란의 이청 대표님, 주식회사 좋은플러스의 최기현 대표님이 같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발표 진행할 김순희 상임이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순희 상임이사 이게 거꾸로 되네. 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김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뵌 분이 또 한 분 계셔갖고요.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또 굉장히 그런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데, 예전에 어쨌든 간에 정치에서 약간 좀 멀어져 계셨다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깊은 마음에 달려와 주신 전 경기도 도의원님이신 김준현 의원님이 같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깐 좀 매실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를 가름하고요. 생각해보면 저 이제 최근에 이진관 과장님 좀 자주 뵀습니다. 자주 뵙고 속마음들을 좀 같이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지금 현재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마음도 같이 읽어야지.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너무 좀 빡빡하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나누고 가는 것이 바른가에 대한 기로에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스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지금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측면보다는 함께 어떻게든지 좀 작은 끈들을 같이 좀 이렇게 잡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좀 같이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막 울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네, 해주세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노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요 자료를 쓰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 김포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여지껏까지의 상황들을 평가해야 될지 조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반성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먹고 살기만 바빠서 돌아보는 일들을 잘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같이 만들어 나가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기업을 운영하고 또 앞으로 나갈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포 현안에 대해서 많이 못했던 점을 저희도 되게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평가를 또 마찬가지로 하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2018년도에 저희 사회적 경제 5개년 연구 개발 그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는 그 연구 과제를 보면서 이게 계획이 굉장히 방대하고 커다랗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5년간의 어떤 정책적인 과정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때 당시에 가슴이 되게 벅찼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서 날개를 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제 막상 또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또 그런 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개년 연구 과제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약간 주관적으로 이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세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 주제 발표라는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대표님들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개의 그 과정으로 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우리 대표님들 모두 다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면서 늘 듣는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환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든 경제적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회 목적을 갖고 가치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면의 어떤 것들은 양극화 문제 해소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동의 이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의 이제 신념처럼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크게 4개 이거는 진흥원 자료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회 가치를 기본적으로 기업이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윤 분배시 돈이 중심이고 자본이 중심이 아닌 사람과 공익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경제를 운영하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4가지 사회적 경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 경제 학자님들마다 되게 이 큰 범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놓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커다랗게는 소설 벤처까지 해서 4가지고 최근에는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학자들도 많으나 어쨌든 제도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 소셜 벤처 요즘 최근에 사회적 농업 분야까지도 되게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이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공익적인 그런 어떤 그 가치 추구의 중심이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하게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 기업을 생각할 때 어느 한 분야, 두세 분야에 우리가 그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은 부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근거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지정부,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각 소관 부서들이 있어서 그 소관 부서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3월 연초가 되면 아마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올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또 나왔고요. 4차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유심하게 봤던 4차 기본계획 안에는 이렇게 해 그 시점마다 시기마다 이렇게 비전과 그다음 목표를 정하는데 이 4차 목표에는 지속가능 발전 주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제도화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사회통합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보면서 항상 이 시점이 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겠구나 라는 걸로 이제 좀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의 마음과는 또 다르게 현실적으로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그 현황들은 되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또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또 제4차 24년부터 28년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그런 수건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 내용은 간접 지원의 내실화. 그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좀 많이 유심히 들여다보긴 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직접적인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